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3법 개정을 추진한다.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임대차 3법 재검토이다. 물론 이거는 쉽지 않죠. 임대차 3법 어떻게 통과했어요? 그들 말로는 날치기 통과라고 했죠. 29일날 나와서 31일날 바로 통과했으니까. 그런데 날치기 통과든 뭐든 어디서 통과를 해야지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된 거다? 국회를 거쳐야 된다. 지금도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와요.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완화한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 민주당에서.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라고 자세히 보면은 1주택자 한해서, 다주택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서 폐지는 물론 법 개정마저 쉽지 않다라면은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22대 국회 나올 때쯤에 가능해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22대 국회가 나올 때쯤에 이게 임대차 3법의 폐해로 전월세 시장에 폭등이 왔냐, 이런 걸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자, 임대차 3법 7월 31일 날 시작됐죠. 근데 시행되자마자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나오죠. 8월 3일이에요. 임대차 3법 시행 3일 됐는데 전세가 폭등하고 품귀가 일어났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경기도 전세값이 폭등했는데 얘는 임대차법 때문이다. 연말에서 40억 전세 가격이 나왔어요. 매매 아니고 전세고. 이거는 임대차법 도입 때문이다.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열을 만들죠. 3인성호라고 그랬어요. 계속 저렇게 말하면 계속 그렇게 들리죠. 근데 임대차법 때문이 맞냐? 이걸 봐야 되죠. 그런데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자꾸 우기는 이유 뭐예요? 이렇게 개정하기 위해서. 전세값 불지른 임대차 3법이라고 이런 코멘트를 자꾸 붙이는 이유 뭐예요? 여론을 만들어줘야죠.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정부 때 저거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되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여론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론 선동이고 여론 조장이다. 그래서 서민 발등 찍은 임대차법, 급등 주범 낙인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임대차법 때문에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커졌고 가격이 올랐다. 그렇다면은 임대차 3법은 우리나라에서만 했죠. 임대료가 올라간 상황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상황이 됐어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보면 어때요? 미국 12.6% 집세 상승률. 미국은 전세가 없으니까요. 월세로 다 상승하죠. 임대료는 미국도 상승했다. 사상 최고로. 미국에서 임대차 3법을 했기 때문에 월세값이 폭등한 거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치솟지 않아요? 말이 12.6%지 지수상으로 12.6% 올랐으면은 엄청나게 오른 거죠. 우리나라 전세가격 지수 얼마나 올랐어요? 12.6% 올랐나? 1년 만에. 물론 뭐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굉장히 특수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임대차 3법 때문에 10억에서 14억으로 전세가가 올랐다. 기사 거론된 아파트 찾아가 봤더니 원래 14억대 거래고 이 10억이 특수 거래였는데, 자 예를 들어서 평소 때 같으면 14억 14억 쭉 가다가 10억 하나 나오고 다시 14억이 됐다. 그러면은 요것 때문에 혹시 전세가가 떨어질까봐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일 것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이런 기사를 안 내고 뭘 한 거예요? 요 앞부분 생략하고 10억에서 14억으로 올랐다. 임대차 3법을 까야 되니까. 왜 이렇게 임대차 3법을 까고 싶어 할까요? 그 구조는 간단합니다. 왜? 전세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의 주범은 뭐예요? 갭투기.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갭투기를 할 때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8억의 전세와 2억의 내 돈으로 들어갔다. 근데 얘 가격을 올리고 싶어요. 한 12억으로. 근데 내 돈이 2억밖에 없어요. 그대로 전세 8억에 두고서 여기를 12억으로 올린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4억이 필요하죠. 4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억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가격에 거래가 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을 높이는 방법? 전세 가격을 10억까지 높이면 되죠. 똑같이 2억 가지고 있어도 나랑 똑같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억짜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전세 가격을 저금리 때 확 올려야지 집값이 오르기 좋죠. 이게 20년, 21년에 벌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확 올려야 되는데 임대차법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내가 2억 더 올려서 받으려고 했는데 8억 4천만 원까지밖에 못 올려요. 나중에 뭐 더 올리더라도 4년 뒤에나 올려야 돼요. 그럼 집값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임대차법에 대해서 죽어라 반대하는 거다. 저금리 유동성이 지금 뭐 20년, 21년에 실수요들한테 팔아치우고 폭탄 떠넘기려고 영끌, 패닉바잉 유도했고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 사람들 쪽에서는 주담대가 늘어나는 거고 투기꾼들 쪽에서는 다른 갭투기꾼들한테 팔아먹는 거, 그거 하려면은 임대차법이 엄청난 악이에요. 갭투기꾼들한테 이것만큼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갭 투기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자, 전세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어요. 언제? 노태우 정부 때. 그때 집값 폭등하던 거 1기 신도시 공급만 강조하는 건 그게 건설사의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노태우 정부에서 1기 신도시만 한 거 아니에요? 규제도 많이 했고요. 임대 기간도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죠. 임대차법 이제 갱신기간 끝난 사람들 때문에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보면은 노태우 때도 1년에서 2년 늘어날 때 일시적으로 그 전에 늘리려는 수요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전에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2년 뒤에 보니까 그 전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줄더라. 그러니까 성과가 나왔다는 걸 보기 위해서는 그때는 한 2년 뒤에 나왔죠. 그렇다는 것은 제대로 된 성과를 보기 위해서 한 4년 뒤에 나와요. 그러면 4년 뒤에 정말 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전세값이 안정이 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이 되죠. 그 4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임대차법을 진짜로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 가능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전세가 상승이 오히려 부추겨지겠죠. 미국은 임대차법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폭등을 했어요. 저금리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빨리 통과시킨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건 민주당 편들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빨리 해야지 하고 날치기 통과시켰으면 정신없는 거고, 전세가 폭등하는데 갱신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폭등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만든 게 임대차법인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규 폭등한 것은 임대차법 때문이다. 그런데 5월부터 폭등했어요. 5월엔 저금리 때문이라고 하다가 6월에 617 때문이라고 하죠. 7월엔 710 때문에 폭등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8월 이후에 임대차법 때문에 폭등했다고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5, 6, 7, 8월에 오른 것은 임대차법 때문이에요? 그전에도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임대차법 이후에도 계속 오른다고 해서 그게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법 폐지하면 전세가격 안정된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줘야 되죠. 여태까지 그걸 계속 핑계로 댔으면. 근데 뭐라 그래요?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 그러면서 이 말은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약화는 시켜야 되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급격한 개편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 왜? 지금 전세 가격이 이러고 있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금리 8월에 올리고 11월에 올렸죠. 신고기간 한 30일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죠. 왜? 임대차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만 가장 늦게 도입이 되죠. 언제부터? 22년 6월부터. 그러니까 거래 안 된 건 숨겨도 돼요. 계도 기간 중이지 지금. 그래서 30일보다 효과가 더 늦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도 결국에 최근 것들 거래 보면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임대차법 폐지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 안 해도 되죠. 숨겨도 되죠. 떨어진 거. 그리고 재계약하는 것도 가격 올려서 하면 되죠. 이거 만들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저걸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임대차법이 폐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주택 매매 전세값이 다 하락 전환으로 했다.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서 매매값이 영향을 받는 것도 커요. 물론 매매는 약간 별개죠. 왜냐면 전세는 뭐 어쨌든 유동성으로 인해서 거품이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수요들이 전세를 살죠. 전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전세를 두 채 살진 않잖아요. 근데 매매는 뭐예요? 투기 수요와 실수요가 동시에 들어오는 시장이죠. 그래서 투기 수요는 막혔고 실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고 대출을 풀어준다. 그럴 경우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양도세나 취득세 완화하는 것은 절대 집값 하락에 도움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매매 전세는 동조화된다. 그래서 전세값이 떨어지죠? 갭이 벌어지죠? 안 팔려요? 가격 낮춰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매매값도 떨어져요. 그리고 전세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값도 같이 올라가고, 왜냐면 이거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동조화가 되지 않은 시기가 있었죠. MB 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 완화. 그러니까 투기 수요는 빠져서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났다. 근데 항상 언론에서 이때만 이야기하면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이다.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 당연히 떨어지죠. 왜? 전세 자금 대출을 완화할 이유가 없으니까. 맨날 전세 가격 올라가는 이유는 매물을 잠그고 매물 품귀가 되고 그렇기 때문이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앞으로 잠깐 다시 가볼까요? 전세값 폭등 품귀 이런 이야기들 늘 했었죠. 폭등 품귀가 되고 있었냐. 전세 매물 폭등 세입자 품귀였죠. 왜 9월부터 끊었어요? 이전에는 허위 매물이니까. 9월 21일에 허위 매물에 과태료 부과하니까 매물이 쭉 떨어졌죠. 이걸 가지고 품귀라고 우기고 있어요. 허위 매물 빠진 걸. 다만 전세가에 문제가 된다. 만약에 임대차법을 폐지 안 하더라도 전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9월 이후 임대차법 갱신 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핵심은 뭐예요? 요거다.
임차 시장을 자극할 만한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이 나오게 되는 순간에 전세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1000세대짜리 부수면 그 1000명이 집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가 갑자기 10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거지. 지금 임대차법은 오히려 폐지하면 전세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고, 갱신 시기에 전세가가 오르는 거는 이미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고 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오를 수 없는 상황인데, 만일 전세가가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많이 진행돼서 이주 수요가 많이 나와서 생겨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안정시키고 싶으면은 재건축 지금 막 풀어가지고 이주 수요 만들지 말고, 왜냐? 매매 전세가 이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규제는 그대로 두고 금리만 세계 추세에 맞춰서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건데, 왜 이러느냐? 이러면은 재건축 단지 들썩대서 재건축 가격 올라가고 이주 수요 때문에 전세 가격 올라가기 때문에. 결론,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전세난이 왔다? 그 다음에 지금 월세난이 온다? 미국에서 임대차법 했냐? 미국에서 안 했는데 폭등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주범은 저금리였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하향해서 정상화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막아보려고 재건축 풀고 임대차법 개정한다고 하는 게 절대 집값을 안정시키고 세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법 폐지하고 재건축 막 올려가지고 전세 가격 올려서 집값 올리려고 하는 짓거리들이지. 그리고 재건축 가격 올려서 하는 짓거리지. 절대 속지 마셔라. 언론에서는 당신한테 이득될 이야기 해주지 않는다. 건설 마피아와 다주택자들에게 이득될 이야기만을 항상 교묘하게 사기를 칠 뿐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